네, 이번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영어 독해를 잘하려면 어떠한 지식이 있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몇 개나 알아야 되느냐 하는 질문을 제가 들었거든요. 독해 잘하려면 몇 개나 알아야 되느냐. 이번에는 독해를 잘하려면 단어의 어떤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되느냐. 단어 지식이라는 게 뭐 따로 있나? 철자하고 뜻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는데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도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걸 알게 되시는데요. 그러면 그 지식이 충분한 건지 아니면 다른 무슨 지식을 알아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어 지식의 요소를 나눠본 것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단어 지식이라는 것, 단어 지식을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단어 지식을 나눠본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원어민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원어민 언어 사용자가, 영어 사용자가, 모국어 언어 사용자가 말이죠. 단어를 알고 있다 그럴 때 뭘 알고 있는가를 잘 분석해 보니까 이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정자 지식, 그렇죠. 알파벳과 스펠링을 알고 있죠. 두 번째, 단어 구조. 안에 or 하면은 사람이라는 거, on 하면 아니라는 거, 이런 단어 구조 지식을 알고 있죠. 그 다음에 품사, 형용사인지 동사인지 주어인지, 네, 그런 것들을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발음, 어떻게 발음하는지, 그 다음에 뜻, 당연하죠. 단어 뜻. 그 다음에 연어, 이거 뭐지 싶은데 콜로케이션이라고 하는 거 뭐냐면 우리가 항상 같이 다니는 단어의 청크인 거죠. 자주 같이 다니는 거. 예를 들면 strong coffee 같이 다니죠. tall building. 네. high building이란 말은 자주 같이 안 다닙니다. tall building이 같이 다니는 거죠. in front of people. 길지만 하나의 청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in front of dogs. 이런 말보다는 in front of people. 그런 말이 훨씬 더 자주 같이 다니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dramatically changed. 아주 엄청나게 변했다. 부사하고 동사의 합인데 changed 할 때 dramatically라는 표현이 아주 자주 같이 다닙니다. 이런 식으로 같이 붙어 다니는 chun크를 우리가 보통 연어라고 하죠. 이런 chun크를 많이 알고 있으면 그건 한눈에 보고 쫙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읽기 유창성에 굉장히 도움이 되죠. 다음에 마지막으로 의미 관계, 그리고 용법, 사용법, 그리고 사용력이라는 거 있습니다. 사용력이라는 게 register인데요. 뭐냐면 그 단어가 도대체 포멀한 단어인지, 아니면 뭐 전공자들만 쓰는 어려운 단어인지, 아니면 이게 조금 슬랭 같은 단어인지, 그 단어의 어떤 사회적인 어떤 맥락 안에서 어떠한 뉘앙스나 어떠한 사용자의 어떠한 어떤 특성이 있는 건지 이런 거를 말하는 것이 사용력이 됩니다. 네,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단어에서 알고 있어야 단어 지식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겠죠. 야, 이거 뭐 너무 많은 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분석해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그렇다. 원어민이 알고 있는, 모국어 사용자가 알고 있는 단어의 의미라는 것이 그렇다는 건데요. 자, 그러면 네이션 2001년 단어 지식 분류가 있습니다. 네이션은 좀 더 체계적으로 아이고 이거 뭐야 할 정도로 많이, 왜냐하면 우리가 따져봐야 되니까요. 학문적으로 한번 따져본다는 거죠. 단어 지식을 보면 세 가지의 큰 캐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어요. 형태 지식, 의미 지식, 사용 지식,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이제 본 거죠. 그래서 형태 지식은 또 구두 형태인지, 문자 형태인지, 또 단어의 부분 형태인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의미도 또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형태와 의미의 어떤 관계, 개념과 지층의 관계, 그리고 연상 관계. 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도 문법 기능인지 연어인지 또 사용의 어떤 조건은 무엇인지 이런 지식들이 또 분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다 합치면 굉장히 많은 지식으로 쪼개서 설명할 수 있죠. 네, 그래서 그거 한 가지씩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단어는 형태 지식이 먼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단어를 알 때 우리나라 단어는
여러분들 우리나 한국어 모국어 사용자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어 단어들에 대한 이런 지식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 구두 형태 지식입니다. 이 단어 어떻게 들리지? 소리가 어떻지? 네, 거기에 대한 지식이 있죠, 분명히. 이 단어 어떻게 발음되지? 그래, 내가 어떻게 발음하는지 우리가 알죠. 그 다음에 문자. 이 단어는 어떻게 생겼지? 그렇죠. 철자가. 이 단어 철자는 어떻게 쓰는 거지? 내가 쓰는 지식이 있나? 그죠? 단어 부분. 이 단어의 어떤 부분들이 내가 식별이 가능하지? unhappy 하면 on. 식별 가능하죠.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어느 단어 부분이 필요하지? 내가 이런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단어 부분에 어디가 필요한 거지? 쓸 때를 생각하시면 알 수 있죠. 네, 거기까지가 형태 지식이었고요. 이번엔 의미 지식입니다.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단어의 의미라는 것은 어떤 것들과 형태와 의미를 연결시킬 수 있어야 돼요. 이 단어의 형태가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가. 그죠? 이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된 단어의 형태는 무엇인가? 네, 개념과 지침. 이 단어의 개념에는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이 개념이 지칭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죠? 이 단어의 개념 지칭하는 거, 예를 들면 애니멀이면 애니멀에 해당하는 거 어떤 거 있는지. 연관 관계. 이 단어를 보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는가? 연어 같은 것도 관련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비슷한 말, 반대말도. 이 단어 대신에 다른 어떤 단어를 쓸 수 있지? 같은 말인데 뒤집은 거죠. 쓸 때나 말할 때를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네. 제가 지금까지 읽는 것 중에 R과 P가 있었는데요. 이 R과 P는 receptive knowledge라는 거고 P는 productive knowledge예요. 그래서 receptive는 수용적인 지식이고 P, productive knowledge는 생산적인 지식입니다. receptive는 주로 읽기, 듣기에, 그 다음에 productive는 쓰기에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용 지식에 대해서,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 지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문법적인 기능, 어떠한 문장 패턴에서 이 단어가 나타나는가? 어떠한 문장 패턴에서 이 단어를 사용해야 하느냐? 그죠? 어떤 그 문장 위치에서 이 단어를 사용해야 되는지, 그다음 연어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연어. receptive skill일 때는 어떠한 단어 혹은 단어 유형들이 이 단어와 함께 나타나든지 알고 있을 수가 있겠고, 어떤 단어 혹은 단어 유형들을 이 단어와 함께 사용해야 하는지 또 역시 지식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 조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어디서, 언제, 얼마나 자주 이 단어를 보게 되는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어디서, 언제, 얼마나 자주 이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가. 예, 생산적인 지식이 그렇게 되겠죠. 그러고 보면 우리가 우리말 단어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쪼개쪼개 보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아는 지식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를 사용할 때도, 영어를 배울 때도 이런 지식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모국어 사용자는 이런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제가 한번 큰 표로 해가지고 말이죠. 색깔을 이렇게 좀 달리 넣어봤어요. 뭐냐면 진한 부분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잘 다루고 있는 부분이고, 연한 부분은 잘 안 다루고 있는 부분이고, 한 3단계로 돼 있죠. 제일 진한 부분, 중간 진한 부분, 4단계네요. 덜 진한 부분, 아예 하얀 부분, 이렇게 나눠놨는데, 자, 그럼 한번 눈을 크게 뜨시고 멀리서 한번 보세요. 자, 어떤 패턴이 나타나냐. 보면 형태 쪽에는 우리가 그 색깔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사용 쪽에는 거의 색깔이 없이 하얘요. 그죠? 그리고 가장 진한 것은 주로 수용적인 지식입니다. 그죠? R. 주로 수용적인 지식은 진해요. 그리고 형태 쪽에는 제법 철자니 뭐니 우리가 지식을 쌓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가 연어, 사용 조건 그런 쪽으로는 별로 그렇게 열심히 관심을 두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우리가 독해를 잘하기 위해서 원어민 같은 단어 지식을 잘 쌓아 나가야 되겠는데 말이죠. 모국어 사용자처럼. 그런데 우리는 어휘학습에서 다소 편향성이 있다는 것을 방금 전에 보여드린 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어요. 즉, 형태와 의미 식별 지식에
주로 초점을 맞춰서 학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형태는 관심이 있는데 또는 의미가 뭔지 그거에만 집중을 주로 하고 있는 경향이 있고, 수용적인 지식 학습에는 집중을 하는데 생산적인 지식은 좀 등한시하는 경향이 보여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두 형태, 스포큰 폼, 즉 어떻게 발음을 한다든지 하는 데에 대한 어휘 지식을 상당히 어떻게 읽는지 의문인식법 같은 거에 대해서는 등한시하더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어와 연관관계, 미닝 어소시에이션 같은 거 말이죠. 어떤 요 단어를 바꿔 쓸 수 있는 단어가 뭐지? 이런 거 학습을 좀 등한시하고 있더라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휘 사용법에 대해서도 좀 무관심한 것 같다. 그죠? 우리가 이거 그냥 식별만 하면 되지 앞으로 사용할 것까지 생각할 여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결론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영어 독해 잘하려면 어떤 단어 지식이 필요할까? 방금까지 봤고요. 골고루 그 지식이 다 필요한데 말이죠. 영어 수업에서 어휘 지도와 단어장, 개인 학습자가 단어장 암기만 하는 거 가지고는 독해를 잘하기에 충분한 양의 어휘와 방금 얘기한 어휘 지식을 다 쌓기가 참 힘들 것 같다.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안 좋은 답변을 드리면서 다음 강의에 대한 제가 질문을 연결고리로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어 학습자가 이런 단어 신경 쌓는 거 불가능하고 획기적으로 향상시킨다는 것은 어려운 일인가? 정말 안 되는 일인가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암기장 갖고 외우고 수업 시간에 이렇게 저렇게 뜻도 가르쳐주고 하지만 그거 갖고는 양도 안 되고 질도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정말 그럼 불가능한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요? 어떻게 단어를 학습하고 지도해야 독해를 잘하게 되죠? 네, 다음 시간 제가 그 방법에 대해서 3가지를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